네, 같음을 쫓기보다는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찾아뵙는 수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박수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표정이 좋습니다. 끝까지 가는가 두고 보겠습니다. 명절이니까요. 딱딱하고, 네, 딱딱하고 어렵고 지겹고 짜증나는 정치죠. 네, 그러나 꼭 알아야만 되는 정치, 또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정치. 이게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걸 너무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각 진영에서 자칭 메인스트림 그리고 자칭 주류 세력이라고 일컫는 분들 세 분 함께 모셨습니다. 오늘은 좀 예전과는 다른 전운이 감도는데 뭐 웃고 시작합니다만 끝까지 가는지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재미있고 날카로운 분석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석과 관련된 것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닉네임을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를 토란국 시작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 시간이니까. 자, 먼저 진보 진영의 하얀 쌀밥 권혁기 관장님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잎쌀밥, 햇쌀밥, 이밥이라고 하죠. 이밥. 이밥. 예, 이밥이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공공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밥을 먹기 위한 것이다. 쌀밥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겠죠. 뭐 배고픈 놈이 이밥 저밥 가리겠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대. 정치 특히 여권과 정부의 책임이 이 국민들한테 이 밥을 먹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밥을 먹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정권을 선택할 때 이 밥을 먹일 수 있다. 저 정권은 쌀밥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뜻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 목표, 국민들의 궁극적 목표, 그 행복, 쌀밥.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하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민생 중심의 정치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해석이 죽이네. 하얀 이밥 권혁기는 토란국도 서비스를 하나 주세요. 아, 제가 정말 토란국을 그래요. 좋아해서. 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밥을 먹게 하는 것이 정부와 정권의 목표죠. 네. 두 번째입니다. 보수 진영의 찰밥 홍인전 박사님. 찰밥. 오. 이건 이밥, 햇살밥, 쌀밥에 대치되는 말입니다. 찹쌀. 이게 이밥에서는 볼 수가 없죠. 찰진 기운. 이 찰진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배고프고 흑기질 때 찰떡 하나면 큰 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밥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찰진 기운을 가져야 되는 것이 지금 보수 진영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찰진 기운으로 단합되고 결속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지지를 더욱더 넓혀나갈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찰진 찰밥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오늘 내용도 찰지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중도개혁 진영의 보리밥 김철근 박사님. 보리밥. 네. 그럴 것 같았어. 오늘 밥으로 다 나오는 거네. 네, 이 쌀이라는 게 너무나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영양가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이 거친 보리밥이 참 중요한데 저는 뭐 다른 뜻에서 이렇게 보리밥이라고 말씀드릴 게 아니고 옛말에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중도가 조금만 더 잘하면 양당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보리밥의 의미 잘 새겨보시라고 중도개혁 진영을 보리살로 제가 감사합니다. 요즘 보리밥이 건강식이라서. 요즘은 쌀밥 잘 안 먹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리밥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찰밥과 이밥과 보리밥. 가을의 들녘의 황금 들판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진짜 고민 많이 하시고 지으시는 게 표가 나네요. 감사합니다. 눈이 찰밥이 튀어나오니까. 되게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찰지게 편, 진행해 전 이런 거 하실 줄 알았더니. 아, 뭐 정치 얘기하지 말고 이 얘기나 할 거예요. 아무튼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웃음이 끝까지 가는지 오늘 내두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말랑말랑한 정치 얘기 그러나 좀 날카롭고 그러나 또 무게 있는 그런 정치 얘기 아침에 펼쳐나가실 걸로 믿어 심지 않습니다. 세 분 열띤 토론해 주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추석 계획을 듣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인데 먼저 추석 계획 어떻습니까? 홍인전 박사님. 보통 추석 전날까지는 저희가 지역에 인사를 많이 다니는데요. 예. 머리를 어르신들께나. 깎으신다고요? 아니요, 머리 깎지는 않고요. 저희 우리 한국당은 어제부터 사실 조국 파면, 조국 임명 철회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대회 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신촌 또 왕십리역
고속터미널 광화문에서 어제 규탄대회 했고요. 오늘도 네. 인천 또 경기 지역에서 규탄대회 이어가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여유로워야 할 이 추석 명절에 길거리에서 조국 파면 피켓 시위하게 생겼습니다. 피켓 시위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저한테 자꾸 머리 깎자고 전화들을 주셔서 네. 빨리 조국 장관님 사퇴하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머리 깎게 생겼습니다. 이번 주 추석 좋은 목표 장관을 임명했더라면 좀 야당도 국민도 아니, 편안했을 텐데. 이러다가 다음 주에 삭발 모습을 보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불안한 예감이 드는 건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네. 공관장님 추석 계획 어떻습니까? 예. 저도 뭐 이제 제가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동네에서 음. 열심히 이제 어른들이나 우리 유권자들의 좋은 말씀, 뭐 따끔한 질책 이런 걸 이제 듣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또 이제 어머니도 뵙고 가족들하고 또 한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정도 보낼 생각입니다. 머리는 안 깎으시고. 네, 저는 안 깠습니다. 저도 머리숱이 별로 없어서요. 그럼 머리를 깎으면 조국 수호 머리를 깎는 거예요? 조국 수호를 위한 삭발 투쟁. 뭐. 저도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머리숱이 별로 없어서. 죄송한데 저 이 방송이 불교 방송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그럼 깎으면 좋네요. 세석과 속세와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철근 교수님 추석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지역구가 구로갑인데요. 거기 이제 시장 인사드리고 은근히 지역구 선전하시고. 이제 오늘 이 방송 끝나면 제가 이제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추석 인사하고 네. 그리고 부모님 뵈러 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고향이 고흥인데요. 예, 양친이 다 계셔서 1년에 뭐 한두 번 가는 거라. 어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께서. 요즘 전국이 내려올 수 있겠니? 뭐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전국에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은 뵈야 되니까 그렇죠. 잠깐이라도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다녀와서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제 지역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근데 이제 그냥 추석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추석에 현수막을 붙일 때 뭐 풍성하고 막 한가히 막 좀 좋은 얘기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경제 탓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예. 어렵죠. 네. 여러분들 많이 뵀더니 추석 기분이 안 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좀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머리는 안 깎으십니까? 저는 머리를 깎아서 투쟁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국민 공감을 좀 넓혀서 뭐 이 정부도 잘하려고 하겠지만 너무 이제 독선과 오만스러운 모습에 대해서는 야당이 좀 제대로 된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석은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좀 전국이 나라가 좀 어수선하니까 좀 그래요. 그러나 아마 명확하게 생각하건대 오촌 조카들은 차례에 참석 안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고 오촌 조카 외국에 있어요 지금. 필리핀이나 저쪽 동남아 쪽에 있어서 네. 참여 못할 겁니다. 펀드 투자라든가 뭐 빚보정 얘기 이런 것은 일체 없을 것 같은 그런 추석이 되고 또 뭐 간간히 삭발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 분 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이걸 뭐 정면 돌파, 정면 승부수다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 이런 의미 있는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승부수라 본다 그러면 이게 통할까? 이게 앞으로 향후 전국에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 김철훈 교수님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대통령께서 나쁜 선례를 만드셨네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인이 기소가 됐어요. 네. 재판에 회부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부인에 대한 조사가 더 예정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장관에 임명한다. 물론 이제 본인 직접적인 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례가 없는 상식이 안 통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여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청문회 전에도 사퇴도 하고 그게 뭐 잦은 사퇴든 아니면 뭐 대통령이 뭐 임명 철회를 했든 간에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뭐 특히
한 사람의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 출신이긴 하지만 집이 세 채라는 이유 네. 다주택 보유자고 그걸 뭐 딸에게 팔고 딸에게 약간 증여를 하고 그 증여된 집에서 전세를 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뒀는데 그 정도의 사안 같으면 조국 장관의 그 의혹에 비하면 사실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국토부 장관은 공무원 출신이어서 그만두게 하신 건지 그럼 조국 장관은 내 편이고 정권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될 같이 가야 될 그런 사람이어서 임명을 한 건지 이른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는 여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이런 그 사실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온 이런 사람을 다 임명을 하고 정면 돌파하겠다? 이건 국민을 상대로 전쟁하겠다, 싸우겠다 이렇게밖에 느낌이 안 된다 이런 글쎄요, 뭐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나쁜 신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뜻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권익규 관장님.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청와대 조국 또 후보자 근무를 하셨으니까. 당사자의 의혹이 아니라는 이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청문회에서 사실상 2번의 청문회를 했었죠. 보도만 해도 한 100만 건 정도의 보도가 있었고 이제 한국당이 한 달 정도 아주 사상 초유의 고강도 검증 공세를 펼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재산, 본인의 집이었던 것이고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 딸 그리고 뭐 오촌 조카 이제 주변인에 대한 검증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사실상 2번의 청문회를 거쳐서 후보자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위라든가 불법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론이 안 됐던 거죠. 저는 뭐 김철근 교수님 말씀처럼 국민의 절반 정도가 같은 인식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대통령 이번 결정에 김 교수님 같은 비판을 하시는 것도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각도에서 왜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고심 끝에 결정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송구하다란 말로 시작을 했다는 건 김 교수님의 지적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부터는 뭐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이번에 조국 장관을 임명하게 된 가장 큰 변수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검찰 수사가 가장 큰 변수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다. 네. 청문회 합의 직후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죠. 압수수색은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 찍는 수사 기법입니다. 전격적으로 있었고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부인을 기소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을 임명하지 말라는 검찰의 압박성 행위로 여기는 국민들도 이제 많이 있고요. 특히 여권은 민주당과 여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인식을 오히려 검찰로부터 받은 것 같아요. 뭐 여당과 정권은 당연히 국민 여론에 승복을 해야 합니다. 다만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검찰의 개입에 좌초했다라는 그런 이 역사를 남기는 것 또한 여권으로서는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선택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기회인 이 검찰 개혁을 이번에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서 해내느냐 못해내느냐가 결국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아까 사회자님이 표현하신 대통령의 승부수 그것이 어떻게 평가받느냐 이것으로 이제 규결될 것 같습니다. 관장님 말씀 좀 정리하면은 검찰 수사가 어쩌면은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준 격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예, 굉장히 아팠죠. 압수수색, 부인 기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적하고 그런 로직으로 반대하는 국민들이 다수인데 뭐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했을 리는 없고요. 다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검찰의 수사 상황 자체가 여권을 압박했다? 예, 네. 압박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임명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지 않았을까. 네, 뭐 해석을 재밌는 해보면. 해석입니다. 네, 김철근 교수님 뭐 여기 덧붙일 말씀 없습니까? 제가 또 두 할까요? 분만 얘기를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한국당이 할 얘기가 많은데 두 분만 얘기를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삭발하러 가십니다. 대통령께서 정면
승부수를 던졌다. 국정 운영을 승부수로 합니까? 도박사가 아니에요. 국정 운영을 하시는 대통령께서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승부수도 아니고 이건 정면 돌파도 아니다. 대통령께서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정확하게. 조국 장관은 지금 태산 같은 의혹들을 본인이 자청한 기자간담회도 그렇고 청문회에서도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셨죠. 모 방송에 의하면 검찰은 내부 수사 문건에 피의자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말씀하신 거에 첫 문장에서부터 위배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이런 나쁜 선례를 본인이 자초해서 만드셨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조국 지뢰. 아마 저는 오래 버티지도 못하실 거고 조만간 빵 터질 것 같습니다. 오래 버틴다 하셔도 국민적 분노 감당하실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지명 철회하시고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이게 여론조사는 또 이게 참 재밌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임명을 잘했다 46.6%, 잘못했다 49.6%. 거의 뭐 팽팽한 오차범위 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여론을 보면은 이 승부수가 잘못됐다 또 이래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석이 좀 있어요. 여론만 보면은. 아니 이게 그 사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이 사안을 진영 대결로 몰아갔기 때문에 이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편 내 편으로 갈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는 거고요. 우리 권혁기 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부인 기소한 것은 청문회 전에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고 검찰이 자꾸 정치 개입을 한다는 식으로 그 여당 그 민주당에서 자꾸 이제 압박을 하는데요. 고소 고발건이 11건입니다. 11건이었고 이게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 또 그런 징후들이 농후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조국 장관을 얘기하는데 미안하지만 검찰개혁의 완성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이고요. 오히려 조국 장관이 됨으로 인해서 임명됨으로 인해서 여야 간에 엄청난 대결 국면이 돼서 사실상 검찰개혁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조국 장관을 뭐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밀고 가느냐. 이건 글쎄요. 이렇게 상처를 받을지는 몰랐습니다만은 사실은 민주당의 그 차기 대선과도 관련이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닌가. 차기 대선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왜냐하면 그 조국 장관이 이른바 문재인 평형 이론이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같은 국회의원 케이스다. 초선을 통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지금 이제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에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반대를 많이 했죠. 못했는데 이번에는 조국 민정수석, 조국 법무부 장관 그리고 뭐 총선은 너무 임박해서 아닐지 몰라도 재보궐선거를 통한 국회 진입 그리고 다음 대선 후보 뭐 이렇게 가는 내부 어느 정도의 핵심부의 그림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물러설 수 없는 게 아니냐.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권이 계획대로 시나리오대로 밀고 간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 최근에 유력 지금 대선 후보들이 다 지금 좌절하고 있잖아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지금 현 경기지사가 2심에서 3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상처들을 다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국 장관 지명이 이제 끝났죠. 지명했죠. 그렇지만 이게 정기국회가 조국 장관 지명으로 인해서 제2의 조국 정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김철근 교수님은 본인 유튜브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김철근 TV라고. 뭐 은근슬쩍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근데 저도 뭐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은 또 우리 예청자분들이 뭐 중립을 훼손한다 뭐 이렇게 화를 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관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게 제가 아는 걸 여쭤봐 주세요. 이 검찰 저도 수사- 해석하는 입장이지 뭐 제가 결정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권이 지금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이게 네. 제가 보기에는 자꾸 이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단 말이죠. 왜 정치 검찰이라고? 아니 이제 이야기하는 우리 걸까요? 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부인의 기소가 공소시효 때문에 불가피했다 그러는데 죄가 두 가지 죄가 혐의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사문서 위조죄가 있고요. 그것은 청문회 당일날 2시간밖에 안 남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또 하나의 죄가 뭐냐면 기소할 수 있는 죄가 뭐냐면 행사죄가 있어요. 사문서 행사죄. 네. 그것은 이제 부산의전원에 표창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공소시효를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어디로 그래서 보느냐? 네. 검찰이 청문회권을 존중하고라도 충분히 청문회 종료 이후에 기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1시간 20분 전에 기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제 인사 개입을 하기 위한 기소다 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던 것이고요. 또 김진태 의원님이 청문회 당일날 조국 당시 후보자의 개인 PC 자료를 포렌스로 입수한 자료다라고 해서 이제 공개를 했죠. 그것은 검찰이 가져가서 검찰 과학수사팀이 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이거든요. 포렌스 분석이라는 걸. 그게 이제 김진태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공개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게 과연 어떻게 야당에 그게 어떻게 나왔냐? 들어갔겠는가. 그리고 본인은 부인하지만 딸의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도 후보자와 검찰만이 갖고 있고 교육청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개인 신상 기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피사실 유포네요. 피사실 네. 유포와 그 기소의 타이밍, 압수수색의 타이밍 등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조국 후보자의 인사권 행사에 영향을 행사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혀졌던 것이죠. 뭐 그동안 피사실 유포라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어 왔던 부분이고. 아니 공론화 민주당은 됐던- 본인들이 유리하면 잘한 거고 본인들이 불리하면 잘못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그 수많은 피의사실 유포는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예? 그것은 유불리를 떠나서 잘못된 거죠. 사실은 잘못된 거긴 하지만 검찰이 그 11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이 그 비등하고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검찰 수사를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민주당 주장은 이건 정치를 하는 거고 조국 장관을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검찰 개혁 그러니까 개혁 대상으로 검찰을 이렇게 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1번이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중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이전에 검찰처럼 권력이 다 저물어 갈 때 하이에나식으로 물어뜯는 이런 식의 검찰이 아니고 일본 그러니까 검찰 그 중립의 그 우리가 흔히들 많이 드는 애가 일본 검찰입니다. 동경지검 특수부에서 당시에 다나카 수상 현직 수상을 구속시키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걸로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중립성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역설적 해석이 가능하죠. 아 그렇죠. 네. 지금은 오히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의 남자 조국 장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하는 게 오히려 검찰을 중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아침 언론에 뭐 대서특필이 됐었는데 법무부의 차관이 말이죠. 이 사건 자체를 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그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인사와 예산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를 바로 했죠. 인사를 했는데 그게 그 검찰개혁 지원단을 구성하는 인사를 했고요. 네.
지금 아마 그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그 중간 허리층의 인사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를 통해서 아마 상당 부분 검찰을 통제하거나 그러니까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을 겁니다. 네. 아니 바른당께서는 그렇게 조국을 반대하면 저희랑 좀 같이 하시지 왜 국회 안에서는 따로 노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랑 어제- 정말 또 가는 방향이 똑같은 것 같은데 어제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 했고요. 같이 하세요. 저희는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할 때 청와대에서 따라하지 마시고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촛불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홍준표 대표가 말씀을 잘하셨더라고. 신뢰를 잃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십시오. 하죠. 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야당의 반발이 어느 정도 보수가 통합하긴 힘들 것 같아요. 둘도 통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당대당 통합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한 거는 민주당이었어요. 민주당이 적폐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셨잖아요. 근데 여권한테 할 때는 자기네한테는 적폐 수사할 때는 개혁의 적임자로 칭송하고 이랬다가 지금 개입을 하면 정치 개입이다 아니면 내라는 뭐다 쿠데타라고 해서 아주 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지금 검찰이 정치에 개입했다기보다는 국회가 검찰에게 정치를 떠넘긴 게 아닌가. 검찰이 개입하기 전에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일도 다 고소고발해가지고 검찰을 국회 안으로 불러들인 거잖아요. 네. 그거는 국회가 자승자박한 것이다. 여야가 할 것 없이. 그래서 정치인들이 반성할 일이지 검찰을 나무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이 보시고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지금 검찰한테 떠넘기고 있다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여야의 운명을 쥐고 지금 꽃놀이패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 또 민주당은 입을 맞춘 듯이 검찰이 할 일은 검찰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 지금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검찰주의자라고 사람들은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다. 헌법주의자다. 네.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그래서 중립성을 지켜서 본분에 맞게 일을 하면 된다.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중립적으로 검찰 조직이 이기주의가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 박사님. 국민이 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은 제대로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홍 박사님 어제 이현주 의원 삭발식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좀 한국당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자극받은 부분이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 사실 여성 의원이 삭발을 한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를 넘어서 진짜 결기를 보여주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저 사실 깜짝 놀랐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박지원 우리 의원께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쇼라고 하시면서 단식과 삭발과 또 의원직 뭐였죠? 사퇴. 의원직 사퇴. 셋 다 안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젊은 여성 후배 정치인이 민주주의가 사망했다 그랬나요? 그러면서 삭발을 했을 때는 타살됐다고. 타살됐다라고 했으면 삭발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용기를 주거나 잘못된 부분을 국회에 엄하게 꾸짖어 주셔야지 그거를 비아냥하듯이 말씀하시는 건 전 대단히 잘못되셨다. 그분은 민주당 이중대라고 본인이 밝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국과 함께 박지원 의원도 사라질 것이다. 이번에 아마 조국 사퇴되면서 법무부 장관 사퇴되면서 박지원 의원도 원로로서는 이제 역할을 다 하신 게 아닌가. 뭐 정치인이나 일반 뭐 시민이나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말이란 수단도 쓰기도 하고 뭐 행동이란 수단도 쓰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뭐 그런 가치나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글쎄 뭐 이걸 무조건 나쁘다기만 볼 수 없다. 또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건데 고 과장님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조국 장관이 뭐 장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앞으로 이게 야당이 어떻게 협조를 할까? 뭐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뭐 첩첩산중이거든요.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가 도저히 굴러갈 지경이 아닌데 더군다나 이게 대규모 장외 집회, 삭발 이 반발이 심상치 않은데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야당의 반발은 뭐 일리가 있습니다. 네. 국민 여론의 50%가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요. 야당의 반발도 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의 투쟁 방식은 뭐 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선택의 문제인 거죠. 뭐 그것을 여권 인사들이 왈가왈가하는 것도 뭐 옳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임명 철회 요구 방식이 뭐 계속 장애 집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것은 그건 뭐 한국당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명절 직후부터는 정기국회가 본격화되고요. 그렇죠. 야당의 그 활동의 그 공간이 보장되는 국정감사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정기 예산에 대한 또 야당의 날카로운 감시도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정기국회의 장은 여권의 장이 아니라 야권의 장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청문 과정에서 한국당도 사실 맹탕 청문회였다라는 비판을 일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떠한 투쟁 방식을 야당이 선택할 수는 있으나 국회를 문 닫고 그래서 의회를 마비시켜서 정권에 뭐 큰 치명타를 주겠다 이런 전술적인 사고를 하신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해 그건 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이 국회를 벗어나면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시간이 왔는데 왜 그 시간을 버리겠습니까? 당연히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다 참여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른바 투트랙으로 원내에서는 국회에서는 국회대로 장애투쟁을 할 부분이 있으면 장애투쟁을 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 우선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국회에서. 조국 장관 해임 건의안을 아마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 저는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 그 청문회 때 증인 11명을 합의했지만 증인 한 사람 나오고 그다음에 자료도 제대로 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맹탕 청문회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될 그런 사유가 된다고 좀 보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지금 뭐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직속 상관인 장관을 상대로 검사들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봤을 때는 특검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대표는 무슨 뭐 정쟁, 뭐 화풀이, 분풀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과거 민주당이 김재수 농림수산부 장관 청문회 직후에 실제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한 해임 건의안은 정쟁이야. 그럼 거기는 화풀이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더군다나 김재수 장관이 가지고 있던 여러 의혹보다는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100배 1000배는 되거든요. 국민적 관심도 그렇고. 그리고 왜 본인들이 할 때는 괜찮고 그 상대당이 하면은 이건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든 지금 해임 건의안 말씀하시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와 조국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결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죠. 뭐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은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쟁이라는 문제만 있는 게 것이 아니고요. 조국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되려면 어제부터 앞으로 조국이 장관으로서 했던 위법사항,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부분에 장관으로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임을 건의하는 것으로 발의가 돼야 되는 코드가 있어야 것이거든요. 된다. 그러면 그렇죠. 김재수 장관 때는 왜 야당 아니 때 현직 했죠? 장관 이후의 행보를 이제 아니, 문제 그러니까 삼은 청문회 거죠. 직후에 바로 했어요. 그래서 예컨대 후보자 그것도 때 본회의 통과를 했잖아요. 후보자 때 청문회 때에 제기됐던 의혹으로 인해서 해임 건의한다는 것은 이제 법리적 로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 가족들의 수사에 영향을 주었거나 이런 흔적들이 어제부터 발생한다면 저는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명분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청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에 대한 위법 사실에 대한 의혹 제기나 본인의 문제를 거론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자녀와 주변인들에 대한 의혹만 무성하게 나왔을 뿐이지 장관의 위법 사실, 장관의 불법 행위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검증해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발의에 법리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법리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요. 해임 건의안 자체가 강제성을 띠는 것도 아니고 그건 국회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이종걸 우리 의원이 한 말씀 하지 않으셨나요? 이 방송에 어제 인터뷰 출연해서. 나오셨죠? 네. 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정 교수 그 부인께서 영장이 청구되거나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장관 어려울 수도 있다. 부인 때문에 장관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가 곧 피의자가 돼서 그 검찰 조사 수사를 받으면 그러면 당연히 사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대통령께서 본인 일이 아니다라고 버티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럼 머리 안 깎아도 되시겠네요. 네, 천만 다행이죠. 그리고 야당이 총력 투쟁을 하지만 정기국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한국당에서는 예산국회 있죠, 국정감사 있죠, 또 교섭단체 연설 같은 야당의 무대가 되어 있는데 장외 투쟁을 하더라도 원내 투쟁 병행해서 국민께 알릴 것은 알리고 소상히 보고 드릴 거는 보고 드려서 그 역할 다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이라든가 뭐 야당이 할 수 있는 수단들은 거의 다 동원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뭐 세 분 말씀하셨다시피 이 해임 건의안 이것이 이제 가장 이제 극단적인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김철웅 교수님, 이게 사실 이제 민주평화당이라든가 대한정치연대라든가 이런 분 쪽에서 좀 협조가 돼야 이게 사실 해양 건의만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그런 정치적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언론의 톤을 보면은 민평당이라든가 뭐 정동영 대표 뭐 민생 우선이다 해서 해양 건의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조국 정국에 있어서 야권의 연대, 야권의 협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추석 민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이제 속도를 내서 갈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97명 중에 149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회의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뭐 소용없는 일이죠. 네. 강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김재수 장관에 대해서도 야당 연합에 의해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죠. 통과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거부터 시작이 된 거였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생물이기 때문에 그 생물이 아닌 걸로 판단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할 수가 없죠. 없었죠. 왜냐하면 의석수 때문에. 그런데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지금 조국 장관과 그 주변에 대한 수사, 특히 그 사모펀드 수사가 지금 급속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뭐 그 관련자들이 네. 관련자들이 이미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피의자 조국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국민들의 그 감정, 국민들의 정서, 국민적 의혹, 그다음에 국민적 분노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해임 건의안 문제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조국 그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 공히 이 질문을 간단하게 좀 답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은 가장 관건이 조국 장관이 과연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간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사실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 공이 짧게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홍 목사님? 관여하는 거 아닌가요? 뭐 특별팀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내지는 뭐 그냥 사석에서 얘기한 것이다. 네. 이런 변명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관여하겠다는 거죠. 본인이 보고받지 않겠다. 일적 가족 얘기는 듣지 않겠다 하셨지만 특별팀 만들어서 지금 윤 총장이 하고 있는 체제를 흔들겠다라는 건 공식적으로 관여하겠다라는 거죠. 관여할 가능성이 앞으로 많을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우리 김철웅 교수님은?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직속상관. 네. 검사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장관의 임명 자체가 검찰에 대한 압박입니다. 무언의 압박. 뭐니 아빠. 뭐 수사에서 물러설 윤석열 총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으로부터 정치 개입이라는 시선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의 수사가 아니라 조국 장관 주변인의 수사에 대해서 엄정하고 성과를 내려고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 건에 국민 여론의 향배가 뭐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반대가 한 50%,
그거보다 조금 한 3% 미만이 찬성이 한 46% 정도 되죠. 이 여론의 향배가 이제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정치는 생물이라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 되는데 내년 총선까지 특히 가장 중요한 상수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엄정성입니다. 이게 훼손이 돼버리면 이게 5대5가 뭐 7대3, 8대2로 우르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고 그 민주당도 이 부분만큼은 상수로 그런 원칙적인 그럼 측면에서 지켜줘야지. 네. 뭐 그 법무부 차관님이 뭐 어디서 무슨 말씀했는지 제가 보도를 못 보고 왔습니다만 그거는 그분의 판단인 것이지. 그분의 판단이다. 여권과 국민의 인식이 그렇게 진행될 수는 없을 거고요. 뭐 국민들이 그걸 좌시할 리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은 윤석열 호답게 엄정 수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여권은 검찰 개혁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내놔야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사후 명분이 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수사도 계속 될 걸로 보죠. 뭐 그거는 이제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죠. 그건 뭐 그것 또한 뭐 검찰의 수사에 따라서 지켜볼 일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이 주제는 사실상 저도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룰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공평성과 객관적인 측면에서 공정한 방송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건 좀 다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올려봤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논문 논란.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는 누군가 것은 하나 찾아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워낙 많은 것 중에서 겨우 찾아낸 게 나경원 우리 원내대표 아드님 논문이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포스터라고 그러더라고요. 논문의 형식이 아니고 심사나 그 제일 저자를 지정하는 방법도 학회마다 다 다르다고 의협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전형적인 야당 탄압입니다. 야당 조국 탄압이다. 장관 자녀의 특혜 입학 문제 물타기 하려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서 비슷한 건을 가지고 왔을까? 이게 전형적인 야당 탄압 아니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것을 고소하거나 고발하세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수사를 그러면 하면 된다. 정확하게 야당 탄압이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케이스가 다르죠. 우선 그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출직 공직자죠. 그 국민들로부터 일단 심판을 받아서 그 선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공직의 차이가 우선 있고 그래서 검증 절차나 이런 걸 동일시할 수 없다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더라도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자식 문제에 대한 자녀 문제에 대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아예 이참에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여야 국회의원 전원 그 자녀들 입학 관련된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권지규 관장님. 뭐 조국 장관의 딸 문제와 나경원 대표 아들의 문제에 있어서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고교생 신분에서 국민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난이도 높은 의대 실험에 참여해서 제1 논문 저자의 지위를 얻었다는 것. 이건 이제 공통점이죠. 포스터는 논문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해명도 똑같습니다. 둘 다. 실제로 참여했고 우리 아이는 그만한 실력을 갖고 있었다. 똑같은 해명이죠. 차이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은 단국대 교수가 아이가 직접 찾아와서 내가 기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나경원 대표의 거는 나경원 대표가 직접 서울대 동창인 해당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는 황우석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논문에 대한 윤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논문에 대한 윤리 규정을 엄격하게 강화합니다. 조국 장관의 딸은 윤리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9년의 일이고 나경원 대표 아들의 거는 윤리 규정이 제정된 이후인 2014년 15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나 대표의 아들이 실력이 없는데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뭐 새롭게 제기한다거나 이런 건 별로 이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분은 장관이고 한 분은 야당의 원내대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가장 이 상실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은 이 딸의 논문 건이었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우리 아들은 조국 딸하고는 달리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의 해명만을 일관하시는 건 본인이 조국 후보자를 사퇴하라고 주장했던 그런 로직에 비춰봤을 때 공감대가 형성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지금 뭐 아직까지 완전한 공론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숙성돼가는 그런 과정을 보고 다시 한번 또 주제 토론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문제 여기서 좀 일단락 하고요. 이제 1분 30초, 20초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뭐 내일부터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덕담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초씩 드리겠습니다. 홍 박사님부터 덕담하시겠습니까? 덕담할 기분이 아니신 것 같아서. 참 시작할 때는 밝았는데 끝날 때는 굉장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조국은 사퇴하십시오. 조국 아웃.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아니 국민을 위해서 정말 사퇴해 주십시오. 너무 피곤합니다. 어제 신촌에서 사회 봤다고 그러더니 사회 본 내용을 그대로 하시라. 하여튼 어찌됐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넉넉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명절 때만이라도 뭐 여야의 대치, 또 뭐 국정 논쟁에 대한 토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좋은 음악, 좋은 음식, 또 좋은 식구들과 함께 화목하고 따사로운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 위원장님 힘내시기 네, 바랍니다. 저 머리 깎지 않게 제발 사퇴해 주십시오. 네, 이게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쌀밥, 이밥이 되고 찰밥이 되고 보리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이야기하면서 얼굴 붓기고 멱살잡이 하는 일 없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밥, 찰밥, 보리밥 각 진영에서 세 분 나오셔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